도대체 국민 성장 펀드가 뭔가요? 네,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성장펀드 정말 뜨겁습니다. SNS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먼저 들었어요? 하고 물어볼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심이 커질수록 소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ISA보다 훨씬 유리하다. 절세 끝판왕이 드디어 나왔다. 지금 당장 안 넣으면 손해다. 배우자 계좌, 자녀 계좌까지 전부 만들어라. 이런 말들이 카카오톡으로도 오고 유튜브 댓글로도 올라오고 지인한테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절반만 맞는 말도 있고 아예 잘못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문이 아니라 4월 14일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상황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투자를 시작한 상품이 아닙니다. 아직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어디에 얼마를 넣을지 그 세부 투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 방향은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50조 원 이상의 규모로 바이오, AI, 미래차, 방산, 에너지, 첨단 제조 이 6개 핵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 이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세제 혜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득공제, 저율과세, 이 두 단어가 붙는 순간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낄 수 있지? 나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지? 가족 명의로 나눠 넣으면 더 유리하지 않나? 이 생각이 퍼지면서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절세 상품으로 입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어떤 혜택이 발표됐는지. 둘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셋째, 지금 시점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걸까요? 투자 상품은 매년 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폭발한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투자 수익보다 세금 아끼는 게 더 확실하다고 느끼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특히 50대, 60대 이상이라면 이 말이 훨씬 더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최대 40%, 그리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 저율과세,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내가 낸 돈 일부를 세금 계산할 때 빼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있는 분이라면 납입한 금액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그 이상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9% 저율과세. 원래 금융소득은 15.4%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걸 9%로 낮춰준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꽤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혜택만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혜택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검토 중이고 논의 중입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은 최종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혜택이 이 정도면 내 계좌 하나로 끝낼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계좌, 자녀 계좌, 가족 이름으로 나눠서 넣으면 혜택을 몇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순간부터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절세 전략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국민성장펀드를 보면서 실제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바로 절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혜택 구조를 보면 1인당 납입 한도가 생깁니다.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배당 소득도 낮은 세율로 처리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절세 상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1인당 한도라면 가족 수만큼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계좌 하나, 배우자 계좌 하나, 성인 자녀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 더.
이렇게 되면 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단순히 2배, 3배로 불어납니다. 이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이건 투자 상품이 아닌 가족 단위 절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온라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배우자 계좌부터 만들어 놔라, 자녀 명의로도 넣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괜한 관심이 아닙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니 실제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식, 불법이냐고요? 지금 구조만 보면 불법은 아닙니다. 각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깁니다. 나중에 자녀가 목돈을 갖고 있으면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줬다면 그건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펀드에서 혜택을 받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로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절세를 노리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절세 펀드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산이 많고 가족 명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다룰 내용입니다. 정부가 왜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국민성장펀드, 이름부터 보면 국민펀드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제안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가족명의 분산, 자산가일수록 유리한 구조, 이런 문제들이 현실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택이 클수록 그 혜택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자산이 많고 정보가 빠른 사람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펀드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결과적으로 일부 계층만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정책 명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연령 제한입니다. 특정 연령 이상 또는 이하로 가입 대상을 좁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방향입니다. 서민층, 중산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서민 우선 배정입니다. 물량 자체를 나눠서 일반 시민에게 먼저 배정하는 구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논의 중인 조건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이 아닙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 차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ISA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성장펀드를 ISA와 비교하십니다. 둘 다 절세 상품이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ISA는 이미 법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 세금 혜택, 납입 한도, 이 모든 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 가면 오늘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다릅니다. 아직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택의 크기도, 가입 조건도, 실제 출시 시점도 전부 미정입니다. 즉,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이지 이렇게 된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점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결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4장에 걸쳐 국민성장펀드의 구조,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 논란이 생긴 배경, 정부가 고민하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할까요?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기다릴 때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성장펀드는 3가지가 전부 미확정 상태입니다. 가입 조건이 미확정입니다. 세제 혜택 규모가 미확정입니다. 실제 출시 시점이 미확정입니다. 이 3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한다, 배우자 계좌부터 만들어 놔라, 이런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바뀌면 기대했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두른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냐고요? 있습니다. 3가지만 챙겨두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나와 있는 ISA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민성장펀드 조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 ISA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훨씬 실속 있습니다. ISA는 오늘 당장 창구에서 만들 수 있고 혜택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가족 명의 활용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방식은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세하려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공식 발표 채널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가 나올 때마다 조건이 구체화됩니다. 주변 소문이나 유튜브 단편 영상보다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좋은 상품은 서두른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민성장펀드, 조건이 확정되면 바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도대체 국민성장펀드가 뭔가요?